제가 제기동 살 때 겪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8살이 되던 해에 저는 집 인근에 있는 H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낯가림이 있는 편이라 애들이랑 원래 처음에는 잘 친해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첫 학기가 시작하고 한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서서히 한 명, 두 명 이야기를 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애들과 더 많이 친해지게 된 계기가 한 번 있었는데, 이제 제 생일이 4월달이라 학기 중에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생일 파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애들이랑 조금 많이 가까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동훈이라고 원래 엄청 가까운 친구 뭐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얘가 유일하게 선물로는 제가 갖고 싶었던 미니카를 선물로 준 거예요. 이때 당시 미니카가 아마 문방구에서 못해도 한 5,000원 정도 했을 겁니다. 이걸 계기로 동훈이랑 많이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동훈이가 또래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조용조용했고, 또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되게 의젓했던 것 같아요. 또 동훈이는 1살 터울에 유치원 다니는 여동생이 있다고 했는데 유독 여동생 자랑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림도 잘 그리고 피아노도 잘 친다고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갑다 하고 있다가 한 번은 이제 걔네 집에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파출소 근처에 있는 한 주택 건물이었는데요. 그 건물 앞에 도착을 해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얘가 문 열어달라고 문을 쾅쾅쾅 두드리는데 내심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얘네 어머니가 무섭지는 않겠지? 또 동생은 어떤 애인지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친구가 문을 두드리자 어머니가 나오셔가지고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되게 반갑게 맞아주셔가지고 경계심이 확 풀리고 말았습니다. 너가 코비구나. 반갑다. 어서 들어와. 현관을 지나서 제 작은 거실을 둘러보며 이 친구네 방으로 들어가는데 동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유치원이 안 끝났나?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친구 방에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친구 어머니께서 먹을 거를 준비해서 방으로 가져다 주셨는데, 이때 제가 어머니께 물어봤어요. 아줌마, 동생은 유치원 갔어요? 이러자 이제 친구가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어머니는 표정을 확 정색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왜 제가 그 기억을 하고 있냐면 이 정색하는 표정이 어머니가 뭔가 화난 표정인 줄 알았어요. 아무튼 곧 다시 표정을 푸시더니 유치원 갔나 보다 이러면서 급하게 방을 빠져나가셨습니다. 아무튼 일단 이 준비해주신 과자가 반가워서 친구랑 과자를 먹다가 이제 곧 방바닥에 퍼즐을 부어놓고 퍼즐을 맞추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퍼즐을 맞추면서 놀다가 친구가 오줌을 싸고 온다면서 화장실로 향하는데 이 열려있는 문 밖으로 누군가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반팔에 반바지를 입은 여자애였는데 당연히 저는 얘 동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 이상했던 건 얘가 분명히 동생 엄청 착하고 귀엽다고 자랑을 엄청 했었거든요. 근데 얘가 표정도 없이 뚫어져라 저를 쳐다보고 있길래 뭔가 화난 건가? 낯을 가리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한참 동안 눈이 마주치니까 제가 이렇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시야 밖으로 탁탁탁 뛰어가면서 사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줌을 싸고 돌아온 친구에게 너 여동생 유치원 끝났나봐 하고 이야기를 하자 얘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너도 내 여동생 보이지? 이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인다고 했죠. 아무튼 그러자 갑자기 얘가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가더니 엄마! 코비도 동생 보인대! 이러면서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이야기를 했고, 웬일인지 이 친구의 엄마는 굉장히 당황한 표정? 내지는
좀 서두르는 표정으로 막 저한테 이제 그만 놀 시간이 됐다. 혼자서 집 갈 수 있지? 이러더니 막 저를 집 밖으로 내쫓듯이 내보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좀처럼 그 상황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바로 다음 날부터 동훈이가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왜 안 오나 싶어가지고 제가 그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들겨 봤는데 분명히 안에서 TV 소리는 들리는데 문을 열어주지를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리고 며칠 뒤에 이제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소식이 동훈이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여름방학 때 우리 학교 친구들 어머니들께서 우리 집에 커피 마시러 놀러 왔다가 어머니랑 함께 했던 이야기를 제가 옆에서 얻어듣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였냐면 이제 같은 반이었던 전학 간 동훈이 있죠. 이 동훈이네 동생이 동훈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여름에 물놀이 사고로 익사해서 죽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뭐 다른 이야기는 모르겠고 여기까지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동훈이네 집, 동훈이 동생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야기를 주워듣던 저는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나 걔네 집 놀러 갔다가 동생 봤는데? 하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거기 있던 아줌마들 전부 다 당황하는 표정이 보였어요. 또 엄마도 놀래가지고 얘가 큰일 날 소리 하네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고 다니지 말라고요. 뭐 구체적으로 이유는 설명해주지 않았지만 이때 저는 제가 내가 귀신을 본 거겠구나 하고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나서 좀 나이를 먹고 나서 어머니와 다시 한번 이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엄마도 그렇고 아줌마들도 엄청 시겁했다고 합니다. 막 심지어 그런 이야기도 했대요. 어린아이들이라서 영이 맑아서 그런 게 보이나? 진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원래 어머니께서도 이 동훈이네 집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는 바가 없었는데 지인들에게 동훈이의 전학 소식과 함께 처음 들은 이야기가 입학 전에 동훈이의 동생이 죽어서 어머니도 정상은 아니었던 것 같다 하는 이야기였대요. 뭐 어릴 때라서 기억이 잘못 입력됐다고 하기엔 그날 제가 봤던 어린 여자의 모습이 기억에 너무너무 선명합니다. 현재 저는 파주에서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시간이 늦어지면 불 꺼놓고 정차도 안 하면서 달리는 뭐 그런 버스 본 일이 있으시죠? 이거 회차하는 차량인데요. 시간표를 막차까지 마치고 이제 차고지로 회수하는 차량들입니다. 3월 중순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회차를 해야 하는 때였습니다. 버스를 멈춘 상태에서 혹시 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분실물이 있는지, 또는 뭐 쓰레기가 있는지 점검차 내부를 한 바퀴 돌았죠.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저는 운전석으로 돌아가서 내부에 있는 등을 전부 다 껐습니다. 그리고 봄이 오지 않은 오슬오슬한 날씨에 몸을 한번 떨며 기어를 넣고 출발을 했습니다. 드드드 거리면서 오래된 구형버스가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고 원래 저는 버스를 출발하면서 내부의 백미러를 한번 보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날도 힐끔 한번 백미러를 봤는데 어두운 좌석들 중에서 뒤에서 세 번째 의자에 어떤 여자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차를 다시 세웠습니다. 분명히 아무도 없었는데? 생각을 하면서 내부 등을 켜고 돌아서 일어났죠. 근데 버스 안은 휑하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까 그 여자가 앉아있던 자리를 보면서 내가 뭘 보고 착각했나? 하면서 다시 앉아가지고 등을 끄고는 백미러를 확인했어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있었습니다. 백미러를 노려보면서 오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등을 켜고 돌아봤거든요. 근데 그 자리는 비어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태로 뭘 보고 내가 착각을 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하다가
문득 짜증이 났어요. 아이, 피곤해 죽겠는데 뭐 하는 거야. 빨리 들어가서 자자. 하는 그런 기분으로 다시 등을 끄고는 백미러는 쳐다도 보지 않고 출발했습니다. 뭐 주변으로는 차도 거의 없었고 도로 옆으로는 비닐하우스와 논이 있는 한적한 곳이었지만 왠지 그날만큼은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왠지 제 지금 상태가 의심스러워서 이 깜깜한 곳에서 사고라도 날까봐 조금 더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조금 더 앞으로 가다가 이제 커브길이 나오면서 그쪽에 가로등이 좀 설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면서 혹시나 하고 백미러를 다시 한번 힐끔 쳐다봤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까 그 자세로 확실하게 그 여자가 앉아있는 겁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착각일 수 있겠어. 저게 어떻게. 또 다시 보니까 이 도로 포장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덜컹거리면 이 여자의 몸도 같이 흔들렸습니다. 너무 리얼하게. 몸에 한기가 돌면서 땀이 나는 게 느껴졌어요. 왜냐고요? 무서우니깐요. 원래 평소에는 겁이 많은 편도 아니고 귀신 이야기 같은 것도 굉장히 재밌게 듣는 편이에요. 또 여지껏 저는 귀신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아, 있으면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다닌 적도 있었는데 아까 백밀러 확인할 때는 너무 놀래가지고 차가 흔들릴 지경이었어요. 핸들이 꺾인 거죠. 하지만 지금 저는 운전 중이니까 막 숨을 몰아쉬면서 야, 정신 똑바로 차리자. 정신만 차리면 돼.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만약에 저게 진짜 사람이 타고 있던 거면 일단 차고지에 가서 몰랐다고 사과하고 택시비를 주던가. 근데 여기서 최악은 저게 진짜 귀신이고 내가 홀려서 사고 나서 죽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아니, 운전으로 도피를 한 거죠. 이 등 뒤에 귀신을 태우고 운전한다는 게 도무지 쉽지가 않았습니다. 손이 땀으로 흥건해졌고 숨을 몰아쉬면서 버스를 몰았죠. 욕까지 중얼거렸습니다. 벨이 눌리기 전까지는요. 하차벨이 울리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에 저도 모르게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확실히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웠던 건 주변에 달리는 차가 없었다는 점. 그치만 불행했던 건 주위에 차 한 대도 없는 아주 어두운 시골 도로라는 것이었어요. 뭐 그렇게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버스의 핸들을 바라보면서 숨을 헐떡이고 있을 때 이 여자가 내 옆으로 다가왔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같이 떨고 있었을 거예요. 버스 앞유리에 희미하게 비친 사람이 바로 제 코 옆에 있었으니까요. 내 귀에 이 여자의 얼굴이 너무 가깝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나한테 말을 했어요. 속삭이듯이. 저는 그 말이 그 당시에는 들리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차분해졌다는 거예요. 뒷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여자가 사라졌다는 게 느껴지고 다시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다시 침착하게 출발을 해서 그날 하루가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이제 차고지에 도착을 해서 버스를 주차를 했고 제 자가로 집에 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여자가 뭐라고 속삭였는지 그 말이 확실히 떠올랐습니다. 이게 제가 기억을 왜곡시킨 건지 뭔지 확실치는 않지만 분명히 이렇게 두 마디였어요. 그러지 말아요. 미안해요. 속삭이는 음성이라 확실치는 않지만 뭔가 슬프게 느껴지는 음성이었어요. 평상복을 입은 젊은 여자였는데 내린 곳은 꽃마을. 정확한 명칭은 제가 썼다가 다시 지웠습니다. 이런 거 쓰는 게 아닌 것 같아서요. 만약에 이미 임종한 처자라면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편히 쉬었으면 좋겠습니다.